자, 일단은 오전장에 명일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정리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면은 뭐 미국장 선물도 나쁘지 않고 니케이 쪽도 어제 뭐 휘청했지만 오늘 강보합으로 잘 마감이 됐고, 국내 증시도 돌리면서 코스닥 쪽이 2.42%까지 움직여요. 그거는 뭐 시가총액 코스닥 극대형주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강한 가격 반발력 때문에 기준이 되겠죠. LNF도 더불어서 이제 강세의 흐름을 추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 우리나라인데 우리의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도 뭐 나쁘지 않게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만족도는 좀 떨어지죠.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를 뭐 늦게 들어갔든 뭐를 했든 검색기 신호에서는 어찌됐든 64만 원 수준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검색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없었다면은 아마도 저 가격에 우리가 편입을 진입을 했겠죠. 근데 늦었다 싶더라도 68만 원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개선되면서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편입 설정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라이브 방송 쪽에서는 생글 선생님께서 지금 매수하셨다는데 하여간에 15%까지만 우리는 따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일단은 아까 66만 원에 들어가셨다고, 에코프로 66만 8천 원, 요거는 저희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나요?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께서는 66만 2천 원.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케빈 선생님은 아마 다시 사셨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방안에 몇몇 분들께서 편입의 기준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일 선생님께서도 모르겠어요. 오늘 뭐 문자가 원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편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 문자 나간 게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뭐 현대로템 들쑥날쑥 했기 때문에 또 문자가 여러 번 나갔죠. 그리고 뭐 현대인프라코, HD 현대인프라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렇게까지 문자가 무지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방안에서 이제 주력주 기준인데 그 주력주 일정 범위 채워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문자가 와봐야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 유지 전략으로 대처하시면서 만약에 변동성 매매를 보신다면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국제강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을 쭉 한번 보면은 동국제강, 삼성전자, 태강산업, 한글과 컴퓨터, GSE, 후성, 영우 DSP, 한주 라이프메탈, 레인보 로보틱스, 이루다, LG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시는데, 일단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다 정리한다라고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동국제강의 그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죠? 철강금속 쪽의 흐름인데 저평가 상태다. PBR이 0.36이어서 들어간다. 근데 철강 업종이 보통 4배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뭐 밴드 하단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밴드 하단에. 평상시 대비해서도 밴드 하단 부분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저평가 상태임은 맞습니다만 업종의 기준의 PER, PBR이 사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움직이는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죠? 시장의 흐름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음식료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9월달 고점, 8월 9월 고점을 넘긴 업종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음식료 못 넘겨요. 섬유유복 못 넘깁니다. 종이목재 못 넘겨요. 의약품 못 넘깁니다. 기계 못 넘겨요. 이런 종목 갖고 가실 거예요? 황금 대바닥 주니까 이제부터 요이 땅 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런 업종군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업종 기준에서 이 지주사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살짝 넘겼다 지금은 안 돼요. 증권 업종도 한번 넘겨놨는데 변동률이 시장 대비 못합니다. 보험만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럼 누가 갔느냐라고 했을 때 운수장비에 조선 빼고 자동차, 기아하고
현대차의 기준. 그들만 간 거예요. 그것도 완성차가 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주력주라서가 아니라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작년 8월 고점 다 넘겼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리고 방산이 갑니다. 현대 로템. 그 밖에는요. 그 밖엔 뭐가 가요? 전기전자 업종이 갑니다. 깜짝 놀라셨죠? 전기전자 업종이 8월 고점 넘기고 또 이 11월 고점도 또 넘겨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또 삼성전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러면 자동차하고 전기전자는 우리가 주력이죠. 그 두 가지는 강하고 거기에 이제 그 뭐 업종으로 놓고 분류를 보기보다는 섹터의 기준으로도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방산과 누구? 방산과 2차 전지. 그 방산과 2차 전지인데 일단 철강금속 보시면 미친 듯이 가죠. 근데 동국제강은 못 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현대철강도 못 가지 않나요? 현대철강 이름이 뭐죠? 현대 뭐죠? 철강? 현대제철 죄송합니다. 제철. 하도 안 보니까 얘도 뭐 흐지부지해. 자동차 업종 정도 등락률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 철강금속은 가요. 누구예요? 포스코홀딩스. 뭘로 분류해요? 2차 전지로. 비금속 곡물은 가요. 뭘로 분류해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 범위가 70%를 넘겨요. 이해되세요? 그래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고 거기에 화학업종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얘는 뭐예요? LG화학의 기준이에요. 그럼 LG화학과 그러니까 LG화학의 화학 또 하나솔루션의 화학 그리고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얘네들은 업종의 기준에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져 있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날라갔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외에 변동성의 기준에 2차 전지 이외에 지금 막 터져 있는 현대로템이 좀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막 터져 있는 방산주 그리고는요 전기전자 자동차 이렇게뿐이 없어요. 결론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시장의 등락률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붙들고 계신다고 어떤 수익이 나올까요? 그 기회의 비용을 다 놓치실 거예요. 시장은 무조건 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강도 최소한 변동성이 위로 나올 거라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에 시장 수익률을 넘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한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대금이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대금이 하루에 가급적이면 2천억 이상 또 주력으로 놓고 볼 땐 2천억이 안 터지더라도 일정 범위는 터져야 되는데 12% 비중이나 갖고 계신 종목이 26억 거래대금이 하루에 거래대금 26억. 그러면 안 되겠죠. 정리입니다. 100% 정리입니다. 회사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태경산업의 경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얘도 100% 정리입니다. 왜요? 거래가 터지고 움직일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도 양봉이었겠죠. 양봉. 그죠? 갭상승의 양봉. 갭상승의 양봉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천하의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할아버지여도 아까 여기서 정리한다고 했죠. 3%에 68만 원에 반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드렸어요. 왜? 변동성이 최대 5%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초록색이니 판단하시고 마지노선은 5%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64만 원에 편입한 물량에 대해서 66만 원 편입한 물량에 대해서 또 60만 원을 편입하고 유지했던 분들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가져간다라는 전략이었고 얘는 여기서 밀리면 전량 정리죠. 왜? 시가총액 2,400억짜리 들여다보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700만 주 터졌을 때 결론은 700억이에요. 지금 태경산업을 7,560원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 편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대박이 나셔서 와, 나 대박 났어 라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편입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편입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7,560원이면은 그 전에 같은데 차익 실현
안 하셨으니까 못 하셨으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명확치 않으시니까 그래요. 이거를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마케팅할까요? 거봐요 대박 나셨죠 그런다고. 그러면 얘를 펀드멘탈로 추천한 거야?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추천한 거야? 그러면 펀드멘탈적으로 추천했다 그러면은 2천억짜리를 펀드멘탈적으로 야 끝내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럼 기술적으로 추천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없는 애를 무슨 기술적으로 추천을 해? 이런 때 들어가셨다면 손절을 하시고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날 들어가야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왜?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응? 개별 매매는 하실 수 있어. 근데 거래대금 600억 갖고 전체 시장 거래대금 빈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운봉이 나올 때 순식간에 치고 내려오겠죠. 대처가 안 돼요. 하는 사이에 생각할 시간도 없이 하는 사이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렇게 빵 하고 감당되겠어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고점에서도 순간적으로 5분 만에 확 들어올라서 따라붙었다가 확 깨집니다. 거래가 많이 실려 있을수록 그럴수록 생각할 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촘촘히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2,400억이잖아요. 그러면 회전율이 넘어가서 뭐 거래대금이 2,500억, 3,000억, 5,000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칩시다. 그게 매일매일 나올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왔다가는 금융당국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가죠. 결론은 이런 날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이런 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무조건 거래대금 보시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없이 거래량만 보고 뭐 거래량이 터졌어. 터진 게 전날 대비 20배 터지면 터진 거예요? 아니라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돼야 그나마도 조금이나마 안정성 가지고 들어가서 수익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태경산업 정리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똑같아요.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으로 계속 이렇게 매매하셨다가는 어찌됐건 제가 경험이 더 많잖아요. 20년 이상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케어해드릴 때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진행되시는 분들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시장에 의해서 퇴출이 됩니다. 응?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운이 좋게 막말로 겁나니까 2차 전지도 못 사시고 막말로 운 좋게 2, 3월 달에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게 2, 3월 달에 2차 전지를 막 몰빵을 했어. 그래 막 대박 나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속된 표현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사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막 그 포스코 엠텍 이런 거 사가지고 40% 밀리면 더 사. 그리고 최종점에서 밀려 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작년 폐배터리 1등주가 누구였어요? 맨 처음 움직인 게 세비캠 이런 애들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 70%씩 막 밀려 80%씩 밀리고 지금도 이번 고점 대비해서도 36% 밀려요. 성일하이텍 어떻게 됐어요? 3월 2일 날 29.32%까지 올라간 그 종목이 25%씩 밀려 있어요. 이 자락에서는 마찬가지고 다행히 고점 넘겨줘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전지를 들어가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터지고 프리미엄이 높더라도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한글과 컴퓨터 3,700억짜리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얘를 지금 저평가로 들어가실 거예요? 얘 지금 저평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15,900원에 이걸 저평가로 들어가신 거 아니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가가 방송에서든 아니면 돈 내고 가입했는데 어디선가 매수세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라드려야지. 혼나고 욕을 먹더라도 잘라드려야지. 이런 데 들어갔으면은 거래대금 얼마 났어 이날? 거래대금 500억? 600억? 이거 매수세 내놓고 지금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그냥 갖고 계세요. 이거 뭐 올라갑니다. 끝내주고. 뭘 끝내줘 개뿔이나. 외국인 기관 매수세도 없고 거래대금 자체도 없고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만 변동성의 크기가 커집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 그냥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기술적 분석 개뿔. 이게 어떻게 기술적 분석이 나와요? 거래가 터진 이 시점에만 캔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거래 없죠.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끝. 얘를 갖고 가실 수 없어요. 다 정리입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조금 전에 보신 오늘 운 좋게 에코프로가 18% 올랐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주력주는 못 움직였잖아. 그래봐 1, 2%뿐이. 근데 1, 2%여도 누적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IT 자동차의 포트 비중을 잡아들인 거고
거기에 자동차가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거래대금이 좀 미흡하지만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미친 듯이 20% 이상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신고가, 사상체대 신고가 나오는 거고, 2차 전지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GSE 같은 1,000억짜리 종목을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신 분께서 여기를 막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대박 날 것 같아요? 어? 농담하는 게 36년 노하우를 가지고 들여다볼 때 이런 종목 갖고 절대 대박이 안 나요. 운 좋게 수익이 나신다 해도, 농담해라 SG 사태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욕심에 빠져서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임창정 씨가 빠져나가지 못해. 이거는 임창정 씨가 변호사 잘 사서 나 진짜 몰라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못 빠져나갑니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주가 조작이라는 거를. 근데 소형주에서 운 좋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의 흐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장으로 수익을 내셨다 해도,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위메이드 이런 종목이 이게 8천억짜리가 7조 5천억 됐어요. 우리가 이거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들어갑니다. 왜?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터졌잖아. 아주 단순하다니까. 윤정도 방 오늘 딱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이거 나도 하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나도 하겠는데, 야 거래가 터지면 들어가면 된대, 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들어가면 된대. 아주 단편 논리로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거래 없으면 죽는 거라니까. 우리나라에 변동성 나오고 수익 나온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윤정도가 빠진 종목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박승규 TV 가면 얼마나 악을 쓰겠어. 어차피 박승규 TV 보고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악을 쓰겠냐고 가서. 에코프로 제가 얘기했죠. 2차 전지 끝나지 않았다 얘기했죠. 2차 전지 끝나지 않았다 얘기했지만은 에코프로의 오늘 거래대금이 1조 7천억입니다. 2조 6천억은 못 넘긴 거예요. 80만 원 다이렉트로 못 갑니다. 다이렉트로 가려면 2조 6천억 터져줘야 됩니다. 3조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 또 조심하시고, 꺾이면 무조건 차익 실현입니다. 에코프로 냅두면 3년 이후에 500만 원 간에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SK바이오사이언스 딱 보름 만에 어떻게 했어요? 13조짜리 27조 7천억을 만듭니다. 13조짜리 27조 7천억. 그럼 이런 종목에서 따블 나서 어디 가서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날 문자 사인 몇 번 나가겠어요? 8번 나갑니다.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 왜? 여기서 꺾였었거든. 그리고 종가가 올라간 걸 뿐이지. 막판에. 그래서 안 들어가. 그 다음날 이날 또 미친 듯이 터져. 이게 거래대금이 4조예요. 4조. 이런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오늘 거래대금 1조 7천억 터졌잖아. 미친 듯이. 그런 날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들어간 날 거래대금이 터지다가 꼬리 달고 쭉 미끄러지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지만 무조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대박이 아니잖아요. 1조 7천억이라고 얘는. 오늘 그 원고 잘라주실 때 거래대금 이렇게 좀 잘 나오게 잘라주세요. 안 그러면 요 앞에 일자가 잘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포스코 퓨처엠 2%뿐이 못 올라서 짜증나지만 7천억이 터졌다고. 유지하고 있다고 거래대금은. 에코프로 어때요? 거래대금 급감했는데 급감했다 급등하잖아요 다시. 그리고 급감을 했어도 이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있다고. 시장의 흐름의 연동성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놓고 봐야 된다. 시장은요 윗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은요 정리라고요. 뭐를 갖고 계신 거 다 정리야. 두 종목 빼고는.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내일부터 수익 제대로 안 내실 거예요? 응? 오늘 어수선하긴 하지만 윤정도가 그렇다고 어수선하다고 허투른 흐름을 가지고 가요? 아니죠. 후성의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우리는 여기서 안 들어갔겠어요? 후성 이날 3월 29일 날 후성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농담해라.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온지 한번 볼까요? 3월 29일 날 종목 검색기 나와봐 오봐. 3월 29일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창피한데? 후성 나왔네. 5% 나왔죠? 농담해라. 5%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 후성이 저기서 종목 검색해서 5%가 나왔는데 윤정두가 후성 저거 매매 안 했을까?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문자 사연 한번 봅시다.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후성. 후성. 3월 29일자 문자 봅시다. 이거를 하나라도 빼놓고 잘라놓지를 않아요. 직원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 3월 29일 문자 무지 나가죠, 이날도. 자, 여기서부터 29일입니다. 9시 4분부터 LG전자 포스코케미칼 얼마야?
L전자는 11만 3,500원, 포스코기면 22만 6천. 얼마나 행복해. 3월 말인데. 어? 아까 누구셔? 또 얘기해야지. 응? 누구셔? 명희 선생님도 그렇고 권인 선생님도 며칠만 일찍 좀 들어오시지 왜? 코스모화학 다 사놨다고 그랬었죠. 이거 94,600원 찍죠. 4월 3일 월요일 날 상한가 간다고. 월요일 날 코스모화학 5만 원이면요. 주식수가 3,5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2조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상한가 가고 2조 2천억이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후성 나오네. 후성입니다. 후성입니다. 14,600원에 들어가십시오. 검색기에서는 얼마에 나왔어? 검색기에서는 봅시다. 얼마에 나왔는지. 검색기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14,180원이 검색기에 포착된 5%고 후성 14,600원이면은 400원 더 올랐으니까 3%니까 9%에 들어간 거야. 생각해 보세요. 후성도 시가총액이 조단위 아닌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조 미만인가? 하여간에 9% 올라간 걸 사래. 9% 올라간 거를 윤정두가 그러더니 후성 여기 또 있어. 단기 5%입니다. 아마 이게 1조 미만인 것 같아. 단기 5% 들어가는 거 보니까 15,420원, 15,440원까지 계속 편입이야. 응? 계속 편입. 그리고 에코프로 이때 얼마? 48만 5천 원, 48만 5천 원. 4월 10일 날 에코프로 얼마? 4월 11일 날 82만 원이라고. 이렇게 종목을 들였는데 무슨 손실이 나고 누가 들으면 뭐 난리 난 것처럼 무슨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방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분까지 피해 보신다고. 그 29일 날 DB하이텍 얼마? 64,900원. 아 며칠만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선인 선생님 맞나요? 권인 선생님. 4월 2일이 아니라 며칠만 일찍 오셨어도 7만 원대가 아닌 6만 원대 이렇게 들어갔네. 그리고 나서 7만 원대 다 정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후성 또 있나? 후성? 없네.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했겠지. 그 다음날. 거래가 없으면요. 거래가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안 들여다본다 그랬죠. 끝이라고 그랬죠. 거래가 없으면. 그러니까 없는 거 보니까 끝이네. 그러면 29일 날 차익 실현했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날 했을 수도 있거든요. 후성. 자, 차익 실현했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 16,980원에 관망. 목표 주가 18,000원. 차익 실현 손절 범위 편입 평균 구간 대비해서 얼마? 개당초 목표 주가 16,500원도 돌파를 했고 1차 차익 실현 고점 대비해서 1.5% 조정 나온 16,900원에 차익 실현합시다. 2차 차익 실현은요. 3% 밀린 16,700원 이탈 시에. 그럼 얼마에 들어갔어요? 14,000원대 들어가서 16,000원대 팔고 나왔잖아. 그리고 두 번 다시 후성은 문자가 안 나가요. 왜? 이날 이후에 거래가 터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명일 선생님은 이 한 가지 후성 하나만 가지고도 가입비가 뽑혀 나오는 거예요. 비중이 8%시네. 14,300원을 편입하셨네. 이번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검색기에 튀어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문자 사인 4번, 3번, 4번 계속 매수 사인 드리고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밀려 전량 차익 실현 끝. 양봉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린 짤없어요. 28% 찍고 23%까지 밀리는데 이걸 차익 실현 안 해? 전량 차익 실현 끝. 이해되세요? 지금은요 안 들어간다니까. 거래대금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터지니까 들어간 거지. 1조가 넘었었네. 그죠? 이때도 1조 넘었었네. 지금이 1조 3천억이니까. 거래대금이 6,500억 터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8번 방 입장 코드? 이거일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우디 SP. 아이고 영우디 SP를 왜 저기다 쓰고 있어? 영우디 SP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감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금 볼 거예요. 얘도 전량 정리. 580억짜리를 아니 솔직히 명일 선생님 주변 지인분들 몇 분이시면 이거 대주주 되잖아요. 이거 회사 인수도 된다고 이거. 거래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를 방송에서 보셨던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방송에서 보셨던 누가 전문가 추천을 했던 아주 못된 놈이죠. 그러면 아주 못돼 먹은 친구죠. 이거를 매매 사인을 내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까? 500억짜리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친구들이 하는 짓거리지. 손실 날려면 지 혼자 깡통 차면 되지. 이런 걸 매수 사인을 내드리면 되겠냐고요.
거래 터져서 170억짜리. 무조건 정리입니다. 이거는. 오전에 이걸 다 해드리고 오늘 포트 비중 딱 잡아드리고 내일부터 초대박이 나시고 오늘 당장도 뭐 초대박이 나셨어야 될 판인데 주력에서는 뭐 밋밋했고 에코프로라도 수익이 잘 나셨어야 되는데 뭐 하는 상황이냐고 이게. 한주 라이트 메탈? 얘 뭐예요? 1000억짜리? 명인 선생님께서 방한 분위기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뭐 여러 이유를 가지시고 나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죄송스럽죠. 첫날 오셨을 때 잘 대처해드리고 개장 초부터 포트폴리오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비중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수익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었잖아요. 단타 매매 말고 주력주 채워놓고 주력주는 편입단가 수준으로 딱 포트폴리오 비중 차놓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서 에코프로 들어갑시다 해서 64만 원에 들어갔다면 10% 거기서 딱 수익.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내주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이탈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 방에 눌러 계시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이 포트폴리오 가지고는 어딜 가셔도 이런 포트를 짜주는 친구들하고 계셔가지고는 말장난에 속습니다. 대박 나셨죠? 우리는 이 밑에서 샀어요. 정신 나간 것들 이걸 어떻게 밑에서 사나? 얘를 어떻게 밑에서 살 수 있어요? 거래가 없는데 이때 매집을 해놨다고 주가 조작해? 지들이 주가 조작해?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지들이 여기서 어떻게 샀어? 그러면 거래 대금 터진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래 대금 터진 날만. 그 거래 대금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20일 안에 안 들어오지만 거래 대금 터진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거래 대금 터졌잖아요. 근데 음봉이잖아. 전량 매도라니까요. 그 이후에 거래 대금 있는 날이 있어요? 없죠. 단 하루도 없죠. 그러니까 전량 정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전량 매도라고. 나 수익 조금 난데 전량 매도라고. 거래가 이렇게 또 터질 것 같은데 얘가 터질 것 같으면 벌써 에코프로 같은 애들이 더 수익이 나요. 전량 매도하세요. 예? 이탈을 하시더라도 오늘 하루에 들어오신 그 값어치만큼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탈하시더라도 뭐 오늘 하루 들으신 과금이 되잖아요. 그 내용만큼 가져가셔야지. 그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량 매도입니다. 이거요?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3월 16일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뜨는지 안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종목 검색기에서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에서 3월 15일 날 16일 날 상한가 같단 말이죠. 그럼 3월 15일 그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떴는지 안 떴는지 볼까요? 자, 시장이 때 안 좋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날 띠용 레인보우 로보틱스 9%에 뜹니다. 뭐라 그랬어요? 9% 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니까. 84,500원이죠. 이게 3월 15일 이후에 거래일수로 6거래일 3월 23일 날 15만 원 갑니다. 그럼 3월 15일 날 우리가 매수자는 안 드렸을 것 같아?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복귀 교육해 드리는 거예요. 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 모아놓고 복귀 교육 하시는 거 아니니까. 정중앙 선생님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소중한 자산이면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고 수익 내시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비중을 매번 갖고가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85,000원에 3월 15일 날 5%의 비중 신규 편입 나와 있죠. 3월 15일 날. 여기에 5%의 비중. 그러고 나서는요. 15일 이후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얼마 줬대? 24만 8천 원에서부터 이날 11% 올랐나 그랬을 거예요. 계속 포스코 퓨처엠 매수죠. 오늘의 에코프로처럼. 9시 개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윤정두의 전략이고 이게 윤정두의 기준인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상한가 간 날인데 우리는 관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안 따라붙고. 왜? 포스코 퓨처엠에 집중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편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은 1월 3일 날 상한가, 1월 25일 날 상한가예요. 그 수익을 다 잡아냈단 말이에요. 1월 3일 상한가, 1월 25일 상한가. 그리고 3월 16일 상한가. 농담이 아니라 1900만 주짜리고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기 시작한 거는 6만 원 넘긴 요 상한가 이유가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거예요. 여기서 문자가 무지하게 나갔겠지. 전량차익 실현. 거래 없으니까 관망. 거래 터질 때만 보는 거예요. 거래 터질 때만. 어? 요때 거래가 터져서 이때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손절은 하지 않고 관망합니다.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자리니까. 어? 그리고 15일 날 매매 사인이 떠요. 여기서 매수 13% 올라왔으니까. 어? 이게 뭐 우습습니까? 우습지 않잖아. 13%나 올라왔는데 관망이 아니라 매수. 그리고 나서 상한가 그다음 이거. 그리고 여기서 따라붙어서 전량 차익 실현이 따라붙어서 요 고점의 차익 실현 못해서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잖아. 13만 원, 12만 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응? 그럼 우리가 매도했으니까 팔으라고. 그게 아니라 로봇 관련주도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 요 밑바닥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맨 밑바닥에. 왜 보고 있는데? 아니, 로봇 관련주도 테마가 터지면 거래량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래 터진 날 들어가면 돼요. 거래 안 터지면 계속 밀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여기다 닦아먹고 있을 거예요? 아니 닦아놓고 얘기해서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실적이 나와요? 삼성그룹에서 삼성이 비중 그 지분을 투자했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 2대 주주에 올라서 있는 종목이 있어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에서도. 얘가 삼성전자가 14.83, 20% 정도 응? 들어와 있는 종목도 있다고. 나 종목명은 깜빡했는데. 응? 결론적으로 응? PNT도 설명을 드릴게요. 응?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변동성이 막 큰 종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야 이게 움직일 것 같고 한 번 움직이면 막 상한가 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거래량 터졌을 때 에코프로 오늘 터졌을 때 이런 날 에코프로 막 매수 훨씬 더 일찍 드릴 수 있었던 얼마에 드릴 수 있었어요? 대략 한 4%, 5%, 6%의 매수 사인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8%, 10%, 13%, 15%까지 매수 사인 드렸잖아요. 그럴 때 주춤거리지 말고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어떨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에 거래되면 1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명일님이 보신 종목군들 거래되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얘가 2조를 넘기고 있을 때 거래대금 1조를 터트리면서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다고 언제 3월 16일 날에도. 이게 그 시가총액 1조 5천억일 때 갭상승 나오고 거래대금 1조 터트리고 상한가 간 겁니다. 여기서는 갭상승에 안 따라간 이유 알겠죠? 15% 갭상승에 눌림목 그리고 15%라 16, 17%는 우리 안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서 이날 꼬리 달고 내려 전량차익 실현했는데 이날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고. 왜? 1%니까. 여러분들이 이날은 15% 올라왔다고 못 쫓아가고 이날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날 15%가 아니라 8%, 9%였어. 그럼 이날부터 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에코프로가 이런 매매를 좋아라 하시니까 다 저런 소형주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건데 4월 5일 날 문자 사인 나갈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예요. 이게. 이때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된데도 1위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매수 사인을 드릴 때 따라오셔도 돼요. 근데 9%에 어떻게 따라붙냐 이거야. 근데 거래가 1위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1위인데 왜 못 따라오냐 이거지. 이날입니다 이날. 그리고 6일 날도 개장초에 거래가 일부 실렸어요. 매수. 그리고 거래가 둔화돼 관망. 그리고 이날 거래가 터져 매수. 매수 강도는 그렇게 세게 못 드렸어요. 원하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막판에 막 터졌거든요. 10.92. 그리고 여기서 초대박 난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실 때는 이까지 거 따라붙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50만 원 넘길 때 누가 따라와? 윤 정도 아니면. 철저히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 거래대금 보지 않으면 거래량 갖고 이게 분석이 된다고요? 거래량 갖고는 분석이 안 돼요. 응? 이날 같은 경우에 거래량만 보면 거래량 둔화됐는데 거래대금은 터져 있잖아요.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방도 은근히 갖고 계세요. 13만 원, 12만 원 그러면 12만 5천 원 평균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손절 하셨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 손절이니까. 우린 1월부터 들어갔고
쭉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거래 터질 때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지금 99,000원이에요. 돌릴 수 있느냐 했을 때 돌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루다는요. 볼 것도 없이 매도해요. 거래 터졌을 때 이게 뭐 1,000억? 1,000억? 아니지. 140억이 140억. 응? 140억 거래 터진 걸 거래량 거래대금도 모르고 들어간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명일 선생님 여기저기서 손실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이 방 저 방에서. 응? 이거 다 그 꼬맹이들 매매 사인 준 거 혹은 방송에서 보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가입하시면서 딱 VVIP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는 거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데서 결제를 해보신 거예요. 다른 데 백날 가보세요. 이런 종목만 주지. 응? 백날 가보세요. 이런 종목만 주지. 조금 전에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선인 선생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DB하이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은 문제가 발생돼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응?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치가 올라와서 얼마나 눌려 있겠어요, 사실상. 응? 변동률이 최고점에 잡은 건 아닐 테고 평단이 예를 들어 평단이 이 정도 된다고 치면 8%입니다. 한 번 움직일 수 있고 손절할 수도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 응?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의 조정인 거예요. 저 꼴이 최고점에 잡았을까? 최고점에 잡았으면 손절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이라도. 근데 만약에 평균이 만약에라도 이 정도라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도. 근데 지금 얘도 정리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소형 속된 표현으로 소형 잡주의 기준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죠.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자산 규모도 있으시고 판단 능력도 있으시고 지금 사회 지도계층 인사이시겠죠. 사회 지도계층 인사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내가 가게라도 크게 하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분야에서 이렇게 주식 자산을 넉넉하게 그래도 하실 정도면은 대출 받아서 집 팔아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금 여력이 계신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에서든 성공을 하셨다는 기준이에요. 사회 지도계층 인사는 대통령 이런 부분까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충분히 지적 능력이 되시고 충분히 주식 이외에는 윤정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삼성전자도 편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삼성전자 손실 없잖아. 지금 얼마에 손실했어요? 63,800원? 요 근처에서 사셨더라도 얘는 시장 대비해서 무너져 내려갈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왜? 실적 부분이 생각 외로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업황이 좀 안 좋게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밴드 부분에서의 흐름,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밴드에서의 흐름, 그렇게까지 버거운 위치의 종목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 아시는 거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가급적이면 LG화학으로 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 얘는 날 잡아서 한번 깊이 있게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왜 얘를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수급도 좋고 얘를 왜 나쁘다고 봐. 시가총액 2위인데. 그죠? 제가 장중에 정신없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정신없어서 내부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회원님들께도 너무 강성으로 제가 대처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강성으로 대처한 부분은 VIP 방에서 자칫 혼란스러움이 잘못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주변 분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명희 선생님께서 하여간에 새로 가입하시고 포트 비중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설정이 되서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전략 부분을 동영상을 몇 차례 올려드렸는데 동영상을 잘 보시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크로바 노트에 연결을 해서 그 타이핑 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도 한번 올려드려 보고 여러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명희 선생님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무리 없어요. 답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질의응답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하지? 장 끝나고 전화 한번 드려서 차분하게 설명드리세요. 이다운 연구원님이.
다대리님이 장 끝나고 차분하게 설명드려서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P&T 비중이 너무 높았고 그 종목을 잘라냈고 그리고 들어오신 가입하신 이후에 뭐 시장이 100포인트 떨어져 내려올 때 뭐 동반적으로 뭐 밀렸으니까 뭐 우리도 뭐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지, 그 개념이 아니라 아니 시장 밀린다고 신고가 종목이 없어요? 우리 종목에서도 시장 밀려도 자동차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명희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그 포트만 잘 지켜주셨으면 되는데 처음에 포트가 너무 쏠려 있었잖아요. 그죠? 퓨처엠하고 LG화학이 30%씩 거기에 P&T가 30%씩 그러니까 P&T를 정리해드린 거고 이거 뭐 차분히 계시면 그냥 돌릴 수 있는 건데 왜 걱정을 하셔요? 참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장 끝났으니까 어떻게 장 끝났으니까 차분하게 대처를 하셔서 전화해 주셔서 길게 통화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윤정 대표가 어찌됐건 포트폴리오 영상 올려드리고 텍스트 자료 올려드리고 하니까 어려우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크로바노트로 텍스트 자료 딱 쳐가지고 올려드리면 되잖아. 명희 선생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해드리면은 제가 볼 땐 아주 좋아요. 현재 포트폴리오 전략 비중 무난하십니다. 차분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이제 장 끝났으니까 장 끝나서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 드려가지고 요렇게 하세요 정도는 다대리님이나 피치님이나 또 우리 이영철 연구원 전화하면 조금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아는 분이 통화를 하면은 자꾸 더 해드리고 싶어서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길어져서 그러면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통화를 좀 일찍 끊어라 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연구원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주식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한번 통화되시면 막 1시간씩도 통화하시는데 아유 그러면 서로 힘들어서 안 돼. 최종 정리합니다. 명일 선생님의 기준은 오늘 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지금 뭐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접속은 되어 있으신데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아유 이건 나랑은 안 맞다. 나는 뭐 소형주 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뭐 다 오르고 매수사인 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꺾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판단이 되신다면은 안타깝지만 이탈하시는 게 옳고 그렇지 않고 야 그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이렇게 18% 움직여서 이런 수익이 나는데 왜 내 종목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가총액 500억, 1000억, 2000억짜리 들어가서 상한가 한번 잡아보려고 들었는데 상한가는 개뿔 힘들다. 그런 생각이시면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 올려드리고 P&T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답변 드리고 이제 그 우리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내일 혹시 영상 못 보실 수 있으니까 내일 재차 장중 질문 주시면 비중 유지 여부 등을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처음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부에 한 번이라도 다른 전문가하고도 해보셨을 거예요. 목소리가 짜증 섞이고 윤정두가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서 어떻게든 내 자산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매매를 잘해보자. 다른 전문가도 그러겠지. 내 자산이다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겠지. 근데 문제는 소형 잡주 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전문가인 척 거짓말해가면서 여러분들 자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포트폴리오 비중 빨리 보내주세요. 최대한 아니 냅뒀더니 이것도 올라오던데 이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주력주 채워놓고 현금 확보해 놓고 되돌아보고 날짜별로 탁탁탁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결국은 그러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기서 나왔네, 코스모학 저기서 나왔네, 에코프로 저기서 나왔네, 그때 편입했던 대박이었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손절이었네, 여기선 차익 실현이었네. 명확하잖아요. 응? 찾아오십시오. 전화하시고, 지금 예전 고객분들도 계속 연락이 와서 재가입 가격이나 이런 걸 문의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준 잡으십시오. 이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